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취재했습니다. 창녕 우포늪 우포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인공증식한 따오기 4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첫 야생 방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선착순으로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고 마산 로블랜드는 조기 개장합니다. 지역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우려, 투자자의 대응책까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우리 지역민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TV 뉴스에서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경남의 지리적 중심지인 함안 군민들은 어떤 공약을 희망하고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아가야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함안 마리산 고분군. 오는 7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군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함안군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만큼 지역 발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산 고분군 유네스코 꼭 등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역사 문화의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예산을 집행해서 이 역사의 함안군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도시 함안으로의 발전도 기대합니다. 최근 악양 뚝방길과 입곡 굴림공원 등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안에 좋은 곳이 많다 아닙니까? 뚝방도 있고 이수정도 있고 이리 좋은 관광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택지도 좋은 쪽으로 연계가 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함안군이 도덕성이라든지 무슨 면이 최우선이 돼가지고 좋은 함안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교통 문제에서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군민들은 발휘되어주는 버스를 증편하고 노선 역시 개편해주길 희망했습니다. 한 번씩 나오면 30분, 1시간은 보통 기다려야 돼요. 그래 너무 버스가 적어서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부산 가는 것도 좀 늘려주고 여기서 마산 가는 것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함안 지역의 도로 여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됩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나와 마산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함주교를 지나야 하는 상황. 평일이면 한산하던 곳이 주말만 되면 도로 정체가 이어지면서 외곽도로 신설에 대한 희망 공약도 나왔습니다.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좀 부실합니다. 외곽도로를 하나를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군수든지 지금 오시면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밖에 응급시설이 갖춰진 종합병원과 아동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건립, 농촌 발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등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복원을 기른 따오기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녕군과 환경부, 경남도, 문화재청은 4일 5차 야생 방사 행사를 열고 40마리의 따오기를 자연으로 방사했습니다. 창녕군은 자연 번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야생에 적응한 수컷을 중심으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방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따오기 자연 방사는 이번이 5번째로 방사한 200마리 중 현재 100마리 이상이 야생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친척집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헤어졌던 가족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딸은 성인이 됐고 젊었던 어머니는 어느새 70대가 넘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니와 딸. 모녀가 이렇게 만나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렸던 딸은 성인이 됐고 젊었던 어머니는 어느새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유, 울지 마요 이제. 너무 야이셨다. 울지 마요. 지난 1987년 당시 7살이었던 박정옥 씨는 친척 집에 가던 도중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박 씨는 30년 넘게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때 엄마 얼굴이 나오는데 이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얼굴을 모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항상 그런 꿈을 꿨어요. 헤어져 살아온 세월만큼 딸의 삶이 궁금합니다. 애들이 몇 살? 큰애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 막내는 5살. 그렇게 되냐? 네. 더 큰 애도 하나 있어요. 그럼 소이라고? 네. 35년간 헤어졌던 가족의 극적인 상봉은 부산진경찰서 실종팀의 리멤버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박 씨는 올해 2월 경찰서를 찾아와 유전자 등록을 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씨의 신고를 토대로 비슷한 이름과 연령대 556명을 찾아내 일일이 대조했고 신고 3개월여 만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내가 실종 아동이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주시고 유전자 채취를 하셨고 또 이제 모녀 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조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녀 관계가 맞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의 보존 기한은 10년. 이에 따라 경찰은 가족과 헤어졌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울 면적의 무려 40%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열흘 동안 2만 명 넘는 소방대원들이 밤낮으로 사투를 벌였죠. 당시 산불 지원 업무를 하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임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55명이나 됩니다. 부상자는 4,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소방관들도 참혹한 화재 현장을 계속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5월 4일은 국제 소방관의 날입니다. 호주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5명의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이라 해도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처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화재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 이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에 대해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우려, 또 투자자의 적절한 대응책을 짚어봅니다.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성환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어 올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에 바짝 다가서면서 7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금리를 비교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3.63%에서 3.84%로 0.19% 올랐고 가계대출은 3.66%에서 3.98%로 0.32% 오른 반면에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12%에서 5.46%로 0.34%는 올랐습니다. 2014년 7월 이래 7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각 은행들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인하해가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르는 기준금리가 경남 지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은행의 수신상품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을 가진 도민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금과 적금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기준금리는 물가와 연동이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올해 2월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8%와 4.3%가 오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기분이 좋겠지만 금리의 인상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의 예금과 대출 잔액을 비교해 보면 예금은 52조 원에서 53조 8천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대출은 85조 2천억 원에서 89조 8천억 원으로 4조 6천억 원이 늘어 예금보다 대출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걸 보면 도내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오른 금리를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내리는데 이번에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이번 금리 인상 그야말로 큰 걱정일 텐데요. 특히 경기가 회복되려는 시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석유, 철강, 곡물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의 병목 현상,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 경남 지역 중소기업계는 금리 인상 시기가 이르다며 기간을 두고 천천히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 조치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근 논평에서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8% 늘어날 만큼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인데 지속된 금리 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및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어떻게 관망하십니까?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고용과 생산, 투자도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5월과 7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남의 경제가 고부가치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할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네, 여성한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멈출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달과 7월 다시 인상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절대 마음 놓지 말고 가계 경제 또 기업 경제에 고삐를 단단히 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돋보기였습니다. 4일 LG엘로비전 경남 가야방송은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먼저 이날 오전 헬로TV 경남뉴스의 선거 레이더에 참석한 김해시장 홍 후보는 전달받은 희망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창원시장 허 후보도 희망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엘로비전은 6일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역민이 바라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 선거를 위한 것으로 페이스북, 헬로 경남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 공약을 제안받고 있습니다.